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큰 산을 넘어내고 이제는 반복적으로 작은 산들을 넘어가고 있는 이렇게 좀 끈기가 필요한 어느덧 5월 말의 증시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에 희망을 주기도 하는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양지수는 시가를 고점으로 만들고 오늘 어제 잠시 숨고르기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섹터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끝나고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신감 넘치는 가이던스도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훈풍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강한 힘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7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도 전기전자 그리고 IT 쪽의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큰 의미를 둬도 될지 이 부분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열린 금통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연속 금리가 동결되면서 기준금리가 3.5%로 다시 한번 묶였는데요. 내면엔 이 불안한 경기가 깔려 있습니다. 수출 부진,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확인해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먼저 이 PC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걸까 싶은데요. 섹터에서 이 관심 종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T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용 그리고 서버용 기판들의 수혜가 증가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PCB 부분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부진했던 과거를 잊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OLED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OLED의 수요처는 스마트폰이었지만 이제는 그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채택하는 등 이 세계 전체적으로 OLED가 조금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로 시선이 몰렸을 때 잡을 수 있는 필살기 종목 오늘 여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오늘 2시간인데 2시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중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만들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이 하단에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기본 카메라 어플 안에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2시간을 꽉꽉 채워주실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전문가님은 이 굵직굵직한 수익들을 단 4월과 5월에 다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로 30% 그리고 165%를 쌓아주셨고요. 2번 공략하시면서 200%를 쌓아주셨습니다. 또 진인원에너지도 한 번 잡기도 어려운 상한가를 무려 2번이나 잡아주셨고요. 수익은 당연히 3자릿대입니다. 상한가 잡으신 종목이 더 있죠. 네이크 머티리얼즈, 코스모 화학까지 상한가 가는 종목만 골라서 담아주셨습니다. 필살기 종목들도 LNF처럼 한 번의 매매로도 36% 그리고 SP 시스템처럼 18% 듬직합니다. 또 최근에 에코플라스틱 9%도 담아주시면서 한두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좋겠다. 정말 부러운 수익들 담아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더 전문가님은 이러한 수익률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공식적으로 신호 주시면서 함께 챙겨주셨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생긴 QR코드 빠르게 지금부터 스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하단에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꾹 누르고 함께 하시면 저희 방송 시작부터 내일의 장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오락관 1부 아더 전문가님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아더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부와 2부 2시간 동안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 국내 증시 힘차게 달리는 듯 하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숨고르기를 하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답답한 장이 펼쳐지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돌던 그런 시장 속에서 가는 놈만 가던 답답한 시장이 오늘도 역시나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증시에서 시간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늘 수급은 반도체주에 쏠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증시 체크를 통해서 그리고 2시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난항으로 인해서 미 증시는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다우 지수는 0.8%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나스닥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한 지수로는 0.6%지만 장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가 올라왔죠. 그나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반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예상치 50% 이상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죠. 2분기 실적 전망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면서 시간에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는 눌리던 녀석이 시간외에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미 증시에도 이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항상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제 이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까지도 모두 열어둬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고 있고 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단단히 못을 박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걸 못 박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자, 미국 국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다우 지수가 지금 4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메카시 하원 의장은 디폴트도 그리고 증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신용 경색에 대한 증시의 부정적인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바클레이즈는 AI로 인해서 촉발된 투자 심리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T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또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던 것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것이 지금 상승 후에 조정 후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떠한 녀석들로 나의 계좌를 채워가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저와 함께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침에 국선 그리고 항생, 홍콩 항생, 그리고 야간에는 나스닥 거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총 20거래일 중에 수익이 18회고요. 손실이 2회, 승률 90%로 1월 달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안겨드렸습니다. 자, 손실 2회, 20거래일 동안에 이 단 2회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높은 승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90%. 자, 그렇다면 2월 달은 어땠느냐? 자, 2월 달 20거래일 중에 마찬가지 18회,
손실이 2회, 승률이 90%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의 손실이 있긴 했지만 월 마감을 봤을 때는 이렇게 승률 90%로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리고 3월 달 1분기 마지막 달은 총 22거래일이 있었는데 수익은 19회, 손실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거래일이 더 늘어나면서 자, 그래도 승률은 86.36%. 이렇게 손실 단 3번, 그리고 여기 최종 수익은 86.36%로 수익을 안겨드렸던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월 달 들어서면서 20거래일 중에 14회 수익과 6회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50% 이상 승률을 자랑을 했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금액은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승률이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손실이 나지 않는 지키는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5월 달은 어떻게 됐느냐? 현재 17거래일 중에 수익이 15회, 손실이 단 2회, 승률 88.24%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3주간에 걸쳐서 무손실로 쭉 이어져 오다가요. 어제 좀 손실이 좀 났어요. 그리고 오늘 항생 만기일 손실이 좀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세요. 수익률을 보시면 승률이 88.24%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하락을 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이런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수익 난 만큼 이 현물 시장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 2%가 됐던 3%가 됐던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면 적어도 리스크가 아닌 손실이 아닌 멘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대신에 뭐죠? 비중을 줄이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현금을 다른 종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챙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해지 매매를 통해서 현물 시장과 주식 시장과 선물 시장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내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나 선물이나 중요한 것은 수익률인데 주식 수익률은 어떠냐? 자, 4월과 5월에 걸쳐서 제가 몇 개 안 되는 종목이지만 코스모 신소재 제가 생방송 관심주로 들고 나와서 두 번에 걸쳐서 29%, 165%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차 분할 매도로 40%, 그리고 2차 2연상까지 기록을 하면서 140%의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 가는 날 7%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드리고 남은 물량 가지고 45% 수익 챙겨드리고요. 그 외에도 LNF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모와 현대로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두 자리 이상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은요. 지난주에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필살기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 날 진입을 했고요. 단 2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그 진입한 다음 날 9%의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에요. 물론 단기로 초단타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단기로 뭐 일주일이라든가 2주일 또는 한 달 내에 이런 수익률들 챙겨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을 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체크부터 받아봤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금리 인상까지 열어둬야 하는 시점이고 또 디폴트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시장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은 양방향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주시면서 계좌를 정말 탄탄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높은 승률로 계좌를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풀기 어려운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양방향으로 수익도 쌓아가고 또 해지 매매 그리고 주식
주식 매매할 것 없이 수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빠르게 켜서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님의 주식 수익률도 정말 풍성하죠. 몇 종목 없는데도 계좌가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관심주 코스모 신소재 분할 매도로 165%, 30% 두 번 매매하셔서 정말 굵직한 수익 챙겨주셨는데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노란톡방 안에서 시세 포착하셔서 알려주셨던 종목인데 합이 52% 육박하는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더 전문가님은 상한가 잡는 상남자죠. 지에논 에너지는 이 연상 무려 이 한 종목으로 181%를 잡아주셨고요. 통합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익을 많이 쌓아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수익률 다 같이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빠르게 켜셔서요.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저희가 오늘은 2시간 동안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시장의 호주였죠. 엔비디아 이슈를 좀 풀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네. 저희 이 안에서 조금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이 좀 그 수혜를 받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정말 가지고 가야 할 놈들은 좀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엔비디아의 그 호실적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바로 이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였죠. AI 시장 확대 수혜로 인해서 호실적을 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5월에서부터 7월까지. 자, 요거는 24년 회계연도 2분기라고 하는데 실적 전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간외 거래에서 약 25% 이상,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엔비디아 회계 기준으로는 1분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2월에서 4월이에요. 1월에서 3월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액이 71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65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얼마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실적을 냈다고 하면서 시장이 놀란 거죠. 자, 주당 순이익이요. 1.0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것도 감소한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액은 92센트였어요. 그 92센트를 훌쩍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잭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해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반도체주들 주춤거리고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던 이 녀석들이 수급과 공급의 원활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라닉스를 저는 특징주로 가져왔는데요. 자, 이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불과 527억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벼운 녀석이라 이만큼 급등을 했지만 장중에 몇 프로? 15.38%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라닉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자동차와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
그리고 보안과 인증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토털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업체예요. 자, 근데 제가 이따가 잠깐이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거 여기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녀석들은 언제 꼬리를 이렇게 위로 달아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단타로 접근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주가의 추이를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방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저점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을 들어갈 때는 단기적으로 그 수급과 그리고 기업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는지를 잘 체크하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C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 C랩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 그리고 AI 솔루션을 토대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플라이언스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GPU 활용 솔루션, 거기에 AI 기술 용역 및 서비스 구축형, 그 다음에 서비스 클라우드형, 데이터 유통 이런 것들을 4가지 사업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121선 그리고 61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갭상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녀석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도 보시면 중요한 건 1,000억은 넘었지만, 시가총액 1,000억은 넘어갔지만 주가의 추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다가 요 근래에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 조금 들어왔다고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 이런 녀석들은 어디가 끝일지, 언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해서 저거 지켜보면서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은 좀 금물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반해서 MDS 테크, 인베디드 보드, 로봇, 열 화상 카메라, AI 솔루션, 통신 모듈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 주요 수요처를 보면요. 현대 자동차 계열, 만도 자동차 업체, 뭐 방산 계열, LIGX1 뭐 숨차요, 숨차. 자, LG전자까지 모바일 고객과 팅크웨어, 효성 TNC 등 정보기기 산업용 업체 등의 주요 수요처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오늘 장중 최고 2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몸통이 형성된 음봉을 만들었어요.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 엔비디아와 파트너사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이렇게 높은 주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지금 61선 아래에서 조금씩 올라오던 참에 갑자기 갭상으로 이 엔비디아 파트너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렇게 이슈를 받았거든요. 자,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C랩은 장중에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요. 이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대부분 AI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고, 유일하게 C랩만 상한가를 유지를 했는데, 이 두 녀석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시가총액 겨우 1,000억 원을 넘은 녀석, 시가총액 2,000억이 조금 넘는 녀석.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짚어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마지막에 간략한 교육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특징주로 들고 나온 MDS 테크, C랩, 그 다음에 이런 그 AI 관련주들은 좀 유심히 그리고 꼼꼼히 챙겨서 집중을 해서
진입을 고려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장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냈고요. 또 관련 섹터의 전망까지 좋은데요. 특징주로 다른 종목 짚어주셨죠. 라닉스 포함해서 세 종목 모두 짚어주셨는데 엔비디아 모멘텀 받아서 상승했을 뿐이고 또 시총이 작거나 차트의 방향이 아래로 향해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섹터에서 공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종목의 때가 됐을 때 공식 신호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와 주셔야겠죠. 전문가님은 이렇게 수익을 여유롭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쓱 보시더라도 세 자리대의 수익률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코스모 신소재를 2번 공략하셔서 200% 육박하는 수익을 담아주셨고 지에논 에너지는 이 현상을 터치하시면서 180% 수익을 기록하셨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분할 매도로 52%를 챙겨주셨습니다. LNF도 필살기 종목으로 담아주셨는데요. 이 표에서 두세 개만 챙기셨어도 100%를 계좌에 쌓으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면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주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다음 테마는 어떤 건가요? 이제 기판, 이제 조금 더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조금 이슈몰이를 했던 쪽인데 오늘은 왜 또 올랐을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던 녀석들이 아, 뭐냐면 줄다리기. 바로 바이오주와 이 그 반도체주죠. 네네. 예, 근데 결국 이 엔비디아가 미 시장에서 시간에 급등을 하면서 국내 그 반도체주에 힘을 실어줬다. 아. 그러면서 바이오주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도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소부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장비를 볼 것이냐, 소재 쪽을 볼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메모리 것들이거든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녀석들 중에 PCB, 기판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지금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받고 조금은 뛰어오를 수 있는 테마를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집중해서 다음 테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산업이 업황이 그동안 저점을 이제 찍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저점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기판 산업 내 반도체 기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부 1분기에 저점을 기록을 했고 4월부터 반등의 동향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메모리판 중심의 기업들은 2분기 소폭이지만 실적에 대한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판의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반등의 강도가 아니라 바닥의 시점이라는 거죠. 자, AI, 그 다음에 DDR5, 어드밴스드 패키지 등 IT 소비 수요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이 차별화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반도체용과 서버용 기판들은 수혜가 유력하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미국이 중국 기판 규제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반도체 기판 관련주 중에 제가 들고 나온 특징주는 바로 이수페타시스예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PCB라고 하죠.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제조업체고요. 통신과 네트워크, 휴대전화 등의 장비에 이용되는 PCB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PCB 업계 최초로 항공 우주 분야에
품질 규격을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국제우주항공산업 특별공정관리 프로그램까지 인증 획득을 한 기업이고요. 마찬가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AI가 발전을 하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도체 기판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언급을 했었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여기 상승하는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주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로 그냥 쭉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M8로 올라왔다 조정받고 M8로 올라왔다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자, 이렇게 위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녀석이 바로 이수페타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녀석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공략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매도로 수익을 챙겨내느냐, 요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는 바로 TLB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TLB는 대덕전자에서 분사되어서 설립된 PCB 인쇄 회로 기판 제조업체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PCB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테스트 PCB 사업까지 진출을 했고요. 주요 제품은 모듈 PCB, 그다음에 SSD PCB 등이 있고요. 특히 2011년에 국내 최초 SSD PCB의 양산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바로 이 TLB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자,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추이를 보면 아이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춤을 춰요. 자, 춤을 추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볼게요. 이 주가의 추이가 지금 21선이 61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61선은 120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21선이 고개를 쳐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점들을 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지난 11월 달에 찍었던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이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긴 할 거지만 언제 가느냐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성급하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고 저 종목 저 아더 전문가가 간대 그러고 그냥 마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관심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관심 종목. 아까 그것도 봐도 되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이 녀석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쌍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 녀석이 주가가 상승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왔는데 전 저점을 찍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 쌍저점은 요 아래에 있고요. 거기 바닥을 지금 다져놓은 상태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지금 21선이 고개를 들면서 61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지금 장기 이평선인 241선 요것만 좀 저항으로 보고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도 좋은 땡땡 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요거 내일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당장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종목 안다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라는 거, 저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 노란톡방으로 오시는 요령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기판이었습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리포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전문가님은 AI 성장과 함께 이 기판을 계속 봐야 한다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급등한 이수페타시스로 이미 수익을 또 내주셨고요. TLB도 볼 수 있겠지만 뭐 두 글자의 관심 종목을 또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두 번의 저점을 만들고 60일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셨고 공략 포인트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근데 이 정보 이 수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안 보여주시고 넘겨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내일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려고 일부러 빼먹은 건데 보여드리겠네. 진짜요? 자,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외인과 기관이 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보면 기관은 꾸준히 수급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외인들의 수급세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함께 수급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 이 녀석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장 쉽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외인들의 수급이 없어도 기관의 수급이 없어도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녀석들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언제 달아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들은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내일 브리핑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빼먹었는데 요걸 또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지금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은 미리미리 이 종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수급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 저점 두 번의 저점도 있었는데요. 이 종목 지금 6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시세 포착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관심주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의 수익률표에 보면 다 답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생방송 관심주로도 정말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스모화학의 31%의 수익으로 상한가도 또 잡아주셨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생방송 관심주였죠. 무려 30% 그리고 165%로 200% 가까운 수익을 한 종목으로 챙겨주셨고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생방송 관심주로 전문가님께서 가져다 주시니까요.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을 끝까지 따라가서 또 수익을 또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제가 그동안 5월 달에 네. 이 자리에 서서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 화면 넘겨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5월 11일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필살기 종목을 좀 리뷰 겸 이렇게 잠깐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획재정부에서 투자금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국가 전략기술을 사업화한 시설, 전기차 생산 시설 등을 포함시킨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 기존 대상이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4개의 업종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뭐다? 전기차 관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때 들고 5월 11일 날 들고 나왔던 필살기 종목이 자동차 내 외장재, 플라스틱 부품, 뭐 금형을 제조하는 판매 사업 뭐 이런 거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계속해서 전기차 공장 협력 업체로 지금 이 기업을 선정을 했고 앞으로도 전기차와
UAM 등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그 차트를 보여드렸던 종목이 바로 에코플라스틱이었어요. 자,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거 뒤에 한 장 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날 말씀을 드렸고 요 다음 날 제가 여기서 진입 신호를 드렸어요. 진입 신호를 드렸는데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좀 빠졌죠. 빠졌는데 홀딩을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쭉 급등을 하면서 VI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VI가 걸리는 이 순간에 제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길래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리면서 몇 프로의 수익을 챙겨드렸느냐? 9%대의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보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보시라고 좀 되짚어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필살기 종목이었죠. 자, 지난주에는 이제 테슬라 CEO 주주총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스터 플랜 3에 언급된 에너지 이니셔티브, 완전 자율주행 베타,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발표를 했고 사이버 트럭의 목표 생산량이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로 기존 전기차보다 높게 책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기존 공장 증설과 GM 인도 공장 인수가 완료가 되면 인도는 최대 해외 생산 기지로 거듭나게 되고 글로벌 EV 생산 거점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중국 공장의 양적 성장이 국내 부품사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던 만큼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의 성장에 대한 수혜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었습니다.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 업체, 범퍼 레일, 사이드 범퍼, 펜더, 에어프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범퍼 레일은 경쟁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땡땡땡땡땡이었어요. 자, 이 종목 그때 당시에 차트가 이랬습니다. 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따라 붙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이날 눌림목이 나오길래 마침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차트를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자, 또 내려왔어. 그래서 진입신호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윗꼬리 달고 또 내려왔어. 그 다음 날도 또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 그래서 며칠을 더 두고 봤어요. 3일을 두고 보다가 엊그제 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어제입니다. 죄송해요. 어제 진입 신호를 드렸어요. 자, 여기를 지금 돌파하는지를 제가 두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반등하는 타이밍을 보고 진입을 해야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고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가거나 그래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종목은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는지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보시고요. 자, 4월과 5월 이렇게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어요. 사실 5월 달에는 제가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많이 안 드렸습니다. 왜?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지 무작정 이 종목 잘 갈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이게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어. 그래서 따라 붙었다가는 이런 수익이 아닌 파란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녀석이 더 눌릴지 아니면 반등을 해줄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신규 종목에 대한 접근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에 대한 종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안전한 주식,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쁘지 않은 주식, 그리고 세 번째는 사면 안 되는 주식까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부도 또는 상폐할 만한 주식. 이거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예, 내가 투자한 종목이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걸 살 바보는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그 어느 누구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빚이 많은 주식, 부채 비율이 높은 주식은 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죠. 규모가 작은 주식,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것. 아까 방송 중에 특징주 이야기하면서 1,000억 원 미만의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언제 윗꼬리를 다뤄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들이 이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녀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한 꼼꼼한 판단을 하고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가 재무 상태를 보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짬짬이 시간을 내기도 만만치 않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떤 것들을 병행해서 봐야 되느냐, 매수해도 되는 주식은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런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산업의 성장성, 앞으로 전기차가 갈 것이냐, UAM이 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과 주가의 흐름,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이 모두 합쳐진 후에 비중까지 조절을 하셔야 된다. 저는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우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관심 종목도 잡아보고, 그리고 지난주 필살기 종목도 어제 눌림목에서 또 잡았다. 이미 답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도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둘러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필살기 종목은 2부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